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1강 시간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21번까지 했고요. 오늘이 이제 11강 시간인데 원래 문제를 오늘 여러분이 교재 53쪽에 보시면 22번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폭력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2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그 4월 26일 날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4월 26일, 그러니까 2016년 4월 26일이고요. 제가 책을 만든 것은 이제 봄에 만들었기 때문에 3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원고 쓴 게 3월이기 때문에 원고 쓴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죠, 지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아마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세 문제.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은 네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면 행정 효율과 이게 지금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게 법률도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행정제도 혁신과에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인데 이걸 뭘로 바뀌었느냐? 행정 효율과 여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협업 촉진.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 과거에 이 사무관리라는 말이 사무가 업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오퍼레이션, 운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업무와 운영이라는 것은 살짝 빼고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수험생들을 왜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는 대한민국의 입법계 마당발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1400개가 되는데 늘 법 하나씩 칼럼을 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험생 중에서도 제가 뉴스 300에 매일같이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4월 26일 날 개정돼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여기서 개정된 걸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거라고 그냥 하고 공부하자고요.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우리 저 수험생들께서도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이렇게 질의를 내가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문제 그냥 책에 없는 문제집이 없는 거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 한 문제 20점짜리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온 거는 이따가 유인물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나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번에 그 행정 제도 혁신과에서는 이미 이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름만 바꾸면서 융합행정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공부할 내용이 이 융합행정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MB정부 때 나왔는데 이 협업 부처 간에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그것을 프로모션, 촉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참 국민들과 그리고 또 수험생들은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 만들어서 하여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순히 저는 입법을 국가입법기관에 대해서 늘 칼럼을 쓰고 글을 쓰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장난해야 되느냐, 이거는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 그 담당 또 그런 행정자치부의 그런 행정제도 혁신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업무 처리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바람직한지는 저도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률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개정됐으니까 그래도 개정된 걸로 좀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차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2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융합행정이라는 말이 과거에는 이제 기존 행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거든요. 제가 심도 있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에 대한 그런 차이점, 그리고 융합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라, 이런 문제를 제가 넣었는데, 우선 그래도 융합행정이 뭔지, 그리고 그대로 지금 말만 바뀐 거예요. 융합행정이 협업촉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우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자, 23번 문제 보세요. 기존 행정과 23번입니다.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그러면 목차 비리 보기 보니까 융합 행정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융합 행정이 뭐냐?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의 패러다임 비교입니다. 패러다임 비교. 융합 행정과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 패러다임 비교가 되겠고, 세 번째, 융합 행정에는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걸 넓은 의미로 이번에 개정된 용어로 본다면 협업 촉진입니다. 그렇다고 이 용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융합행정의 개념과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의 패러다임 비교라든가, 그리고 융합행정에 대한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법조문에는 없는데 제가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실까요? 거기 지금 융합행정의 개념이 제가 거기 답 쓴 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이게 행정 협업의 촉진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 쓰세요. 행정 협업의 촉진.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복합이라는 용어거든요. 서로 힘을 합치자, 컨버전스입니다. 컨버전스인데, 융합행정 개념이 행정협업의 촉진이다. 같은 말로 이 꼴을 쓰세요. 거다. 이따가 유인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출제자가 시험을 융합행정으로 출제할지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출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교해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죠? 행정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뭡니까? 국민의 만족도입니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 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거기에 행정을 말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쓰세요. 행정 간의 협업을 촉진한다. 거기다 하나 쓰세요. 행정 간의 거기 행정기관 간 협업 촉진. 여기다 쓸까요? 행정기관 간 협업의 촉진하고, 그리고 각 행정기관은 융합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따가 제가 융합행정의 개념과 행정협업의 촉진, 답안지 요거하고 내가 또 하나 답안지를 유인물로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유인물 복사해서 꼭 카피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모범답안 작성한 게 융합행정의 개념과 행정 개정된 걸로 본다면 행정협업의 촉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의 패러다임 비교. 먼저 가치부터 살펴볼까요? value, 가치.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의 패러다임, 가치는 말이죠. 기존 행정은 내부 업무의 효율성의 가치입니다. 가치는 내부 업무. 기존 행정은 내부 업무의 효율성의 가치를 두는데요. 융합행정은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 CS.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 CS. Customer Satisfaction입니다. 고객 만족도를 지향한다. 고객 만족도. 여기서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고객에게 국민의 만족도를 준다는 거죠. The people's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국민의 만족도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치입니다. 다시요. 가치는 행정기관의 효율성, 내부 업무의 효율성의 가치를 두지만 융합행정은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 두 번째, 서비스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는 이 서비스 기존 행정은요, 공급자 중심이죠. 공급자 중심. 그러나 융합행정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 중심이죠. 그죠? 다시요. 기존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고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시요. 기존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고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그러나 기존 행정은 서비스의 속도가 낮습니다. 서비스 속도. 서비스 속도가 낮다. 그러나 융합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높다. 그렇죠. 다시요. 서비스 입장에서는 기존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고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그러나 또한 기존 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낮고 융합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높다. 세 번째, 오가나이징, 조직이죠. 오가나이징, 조직인데요. 기존 행정은요, 수직적 계층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 수직적 계층제.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업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합행정은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수평적 네트워크. 다시요. 기존 행정은 수직적 계층제다.
수직적 계층제. 그러나 융합행정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행정은 단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기존 행정은 단방향. 그러나 융합행정은 인터액팅이죠.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결과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된다는 겁니다. 인터액팅. 소통이 잘 된다 이 말이죠. 인터액팅. 소통이 잘 된다. 다시요. 기존 행정은 단방향 의사소통으로서 상위 하달이죠.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겁니다. 상위 하달. 요거는 단방향은 상위 하달. 위에서 그냥 명령하는 거잖아요. 복종해라. 그러나 융합행정은 하위 상달입니다. 하위 상달. 하위 상달. 그죠? 단방향 의사소통은 상위 하달이고 쌍방향은 하위 상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의 그 차이점은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치. 기존 행정은 내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두는데 융합행정은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가치를 둔다. 두 번째는 서비스인데요. 기존 행정은 공급자 중심이고 그리고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그리고 기존 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낮다. 융합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높다. 오가나이징입니다. 조직은 기존 행정은 수직적 계층제. 그러나 융합행정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기존 행정은 단방향 의사소통인데 융합행정은 쌍방향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단방향 의사소통은 상위 하달이지만 융합행정은 상위 하위 상달이다. 하위 상달. 위에서 명령하는 거고 하위 밑에서 위에다가 상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 하달 하위 상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융합행정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행정의 구성 요소. 3번 융합행정의 구성 요소. 그러나 이 융합행정이 뭘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협업 촉진이라고 그랬어요. 행정의 협업 촉진이다. 행정의 협업 촉진. 행정 협업의 촉진이다. 여러분 요즘 이제 부처 간에는 협업을 해야 되겠고요. 정부 조직은.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새누리와 더불어당, 정의당, 국민당이 협치의 정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20대 국회가 협치가 요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행정기관은 행정부처 간의 협업을 프로모션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융합행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융합행정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수요자, 이거 그냥 거기 번호는 가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 번호가 그냥 이렇게 1번 소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수요자 관점이다. 수요자. 아까 서비스에서는 기존 행정은 공급자 중심인데 융합행정은 수요자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공급자 관점에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 그쵸? 공급자 관점에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 고객의 니츠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모색한다. 그죠? 문제 해결 방안에 모색한다. 다시요.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 고객의 니츠를 파악하는 거. 고객의 니츠. 고객의 니츠를 파악한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니츠를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부처 간에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해라.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에 공유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에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에 공유해야 되는 것이 공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간 협력입니다. 협업이라는 거죠. 이게 융합행정의 구성요소가 바로 행정협업 촉진이기 때문에 기관 간에 협력해라.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각 기관 간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기관 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 그리고 장비, 그리고 행정기관에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는 것이다. 공유하고 공동 활용한다. 이것이 기관 간의 협업,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협력보다는 협업, 힘을 합쳐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시설과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시설물과 장비와 정보 등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라. 비용은 낮추면서, 비용, 시프터, 그죠? 시프터, 죄송합니다. 여기 바로 CHEA, 시프터. 비용은 낮추면서 패스터, 더 빠른 속도를 내라. 비용은 낮추면서 더 빠른 속도를 내고, better, 더 좋은, better, shifter, faster, better,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시 좋은 말은 다 있네요. 융합행정의 구성 요소는 수요자 중심이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기관 간에 협력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자, 이런 것들이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 패러다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24번 하기 전에 여러분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4번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유인물 복사해서 쓰세요. 거기 개정된 걸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1번. 행정협업의 촉진과 행정협업 과제 업무 대상, 행정협업 업무 과제
행정을 협업하는데 업무 과제의 업무 대상, 업무 과제의 업무 대상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약수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행정기관끼리 융합, 협업을 하는데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 대상이 뭐냐? 행정협업의 업무 과제의 대상은 어떤 것이냐? 약수를 하셨는데요. 목차 비리 보기 만들었습니다. 1번 행정협업의 촉진입니다. 행정협업의 촉진. 아까 이것이 융합행정의 개념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의 대상. 행정협업 과제, 행정협업 업무 과제의 업무 대상. 행정협업 과제의 행정협업 과제의 업무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행정협업을 하는데 계획 수립 시행은 어떻게 되느냐? 계획 수립 시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네 번째 지원 요청인데요. 새로 신설된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 요청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모범 답안을 작성했는데요. 조금 암기할 게 있는데 1번 보세요. 행정협업의 촉진은 제가 아까 융합행정의 개념과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하고 제가 답안 작성한 거하고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간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똑같죠. 시설과 장비와 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끼리 협업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그죠? 업무 과제. 업무 과제를 이것이 이제 신설됐죠. 업무 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행정기관장은 발굴한 행정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행정기관장은 행정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행정협업 과제 업무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업무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업무. 다수, 우리나라는 정부 조직이 부처청이 있잖아요. 부처청들이 서로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한 업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한 업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다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지원. 행정지원. 기억하세요. 공동수행. 이 정도. 행정지원.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뭐냐. 또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법령에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인가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 승인 좋아요. 인가 또는 승인 또는 인가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여러분 만약에 골프장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산림법에 의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해야 되겠죠. 환경평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겠죠. 또 법률이 하여튼 많아요. 그러면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승인받고 인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업무들도 업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행정정보를 공유한다. 행정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하여튼 행정정보를 공유한다. 어떻게 딱 기억하겠어요.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 간에 협의하고 동의하고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그쵸? 행정기관 간에 협의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행정기관 간에 협의하고 동의하고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가 업무 대상 5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건 어떤 거냐? 누가 하는 걸까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계획 수립 시행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협업 촉진을 위해서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 계획을 수립하는 건 플랜이죠? 플랜, 계획. 실행은 뭡니까? 실행. C, 통제. 죄송합니다. C.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계획을 플랜, 실행은 do, 통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 간의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네 번째,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원을 요청해라. 행정자치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누구에게?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해서 여러분 유인물을 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출제 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행정이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약간 수정 보완됐으니까 그렇다고 옛날 거 융합행정과 기존행정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융합행정의 구성요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행정협업의 구성요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자 관점, 공동의 목표, 기관 간의 협력, 새로운 가치 창출 어떻습니까? 지금 법조문에서 나오는 내용과 제가 답안 작성하는 거 좀 뉘앙스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와 그리고 보충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